오늘 한겨레 충격적인 보도가 실렸습니다. 윤석열의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대통령 경호처에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이 관저에 배치됐고요. 경호처 지휘부가 저지선이 뚫리면 총을 들고 나가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김성훈 경호처장 대행, 경호처 차장이 지금 복귀했죠.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빡친 모양입니다. 이 내용을 언론에 알린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경찰이 대통령 안전가옥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경호처가 거부하는 바람에 또 무산됐습니다. 그 집주인이 구속돼서 감옥에 있는 마당에 압수수색은 왜 거부합니까? 거부가 합당한가요?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석열의 지시로 이광우 본부장이 무기고에서 총기와 실탄을 꺼내왔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데, 윤석열이 지난 1월 10일에서 12일쯤 대통령 경호처 부장단과의 오찬에서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을 했고, 김성훈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변했다는 겁니다. 이거 업무 지시와 또 지시를 확인한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윤석열이가 직무에서 배제됐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누가 누구한테 지시를 합니까? 그 권한이 있나요? 이것도 일단 의심스럽지만, 근데 총을 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총을 쏘란 얘기죠. 이 얘기는. 경찰은 또 김성훈이 12.3 비상계엄 선포 며칠 뒤에 비화폰 서버 담당자에게 윤석열과 수도방위 사령관, 방첩사령관, 특수전 사령관과의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자,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내란 혐의, 증거 인멸까지 가담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인간을 풀어줘요? 검찰 제정신입니까? 왜 풀어줍니까? 김성훈이를? 자, 김성훈은 지난 1월 17일 경찰 특별수사단에 출석하면서 평소 쓰던 휴대전화 세대를 모두 지참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김성훈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 서부지법 옆에 있는 서부지검은 재범의 우려가 없다 이러면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성훈을 석방했습니다. 김성훈을 석방했으니 이광우는 뭐 붙잡아 두나 마나다 해서 이광우도 경찰이 풀어줬습니다. 체포를 했는데 말이죠. 자, 이런 가운데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 CCTV 영상을 압수수색하려고 했는데 대통령 경호처가 막아서면서 또다시 무산됐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김성훈이가 말이죠. 복귀를 해서 지금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경호처 내부에서 지난번 체포영장 집행 때 저지하라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는 직원들에 대해서 직무 배제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보복에 착수했다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은 복귀한 김성훈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라면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당한 명령을 내린 지휘관이 큰 소리를 치고 정당한 법 집행에 응한 직원들이 불이익을 입는 이런 황당한 상황. 아직도 내란이 수습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상목이 아직도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한 수습할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윤석열에게서 받은 문서, 국회를 한마디로 묵사발로 만들라는 문서, 그 문서에 대해서 그동안 꼭꼭 숨겨왔다가 이번에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유리한 것만 얘기하고 불리한 거는 꼭꼭 숨겼던 최상목, 그도 내란 공범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검찰은 왜 구속영장을 반려했을까? 그래서 왜 이런 내란 상황을 다시 재현하고 있을까?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어제 검찰총장 지휘권을 갖고 있는 법무부 장관 대행에게 추궁했습니다. 그 영상 함께 보시죠. 법무차관님, 네. 김성훈 경호차장 영장 기각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PPT 올려주세요. 이거 영장 기각한 거 영장을 반려했다고 지금 언론에 반려가 뭡니까? 영장 재지휘한 겁니까? 반려가 뭐예요? 영장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영장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영장 신청에 대해서 기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각이라고 해야지 왜 반려라고 해요? 언론 보도에 왜 그렇게 썼습니까? 왜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니까 반려라고 하는 거죠? 영장을 왜 기각합니까? 다음 거 보여주세요. 김성훈 경호차장 지금 무력으로 화기를 들고
적법한 체포영장을 집행을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저것은 제2의 내란이고 특수공무집행 방해예요. 주범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영장을 왜 기각합니까? 영장 지금 핸드폰도 안 들고 출석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런 영장을 발부를 해야지 되는 거지. 지금 피의자 윤석열 편들어주는 겁니까? 윤석열 검찰이 저렇게 영장을 기각을 하니까 지금 법원에 폭도들이 침입해가지고 김성훈도 영장이 기각되는데 검찰에서 영장을 기각해주는데 우리도 처벌 안 받겠구나. 폭도들의 배후 조정입니다. 윤석열 검찰이. 이 영장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대해서 담당 검사가 그 해당 기준에 담당 따라 판단한 검사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대검에서 지휘한 거 아닙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휘한 거 아니에요. 대검 어디서 지휘했습니까? 대검 형사부에서 지휘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이 구체적인 그 경위에 대해서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제대로 알아보고 오늘 출석을 해야죠. 법무차관이.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해당 검사가 해당 검사 법과 기준에 혼자서 저 따라서 영장을 기각했다는 거예요. 대검에서 이 영장 기각에 대해서 지휘 안 했습니까? 윤석열 검찰이 윤석열 편들어서 지금 기각한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대검 형사부에서 지휘했습니까? 어디에서 지휘했습니까? 이 검사의 구체적인 결정에 대해서 대검에서 구체적인 지휘가 있었다라고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대검 지휘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보고하세요. 대검의 심우정 검찰총장, 대검 형사부장이 지휘했는지, 대검 형사과에서 어떻게 이 영장 기각하라고 지휘했는지 법무부에서 확인해서 보고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이 파괴된 사건이에요. 제2의 내란이고 소요에 해당합니다. 소요라는 것은 뭐냐면 다중이 위력으로 손괴한 경우에는 소요에 해당합니다. 징역 1년 이상이고 벌금 1,5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 범죄예요. 소요에도 해당하고 특수, 손괴, 공용물 손상 등등 이 굉장히 중대한 범죄예요. PPT 올려주세요. 이러한 법원의 폭동 행위에 대해서 서부지법이 저렇게 파괴가 됐어요. 이거 김성훈 영장 기각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검찰이 이 김성훈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방금 보신 대로 김서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지금 법무부 차관이죠. 대검에서 구체적인 지휘가 있었다고는 알고 있지 않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검에서 구체적인 지휘가 있었다고는 알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대검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검찰총장을 말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구체적인 지휘를 했는지, 그러니까 이 김성훈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말아라, 이런 지시가 있었는지는 알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안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겁니까? 이 시인입니까? 부인입니까? 우물쭈물하는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입니다. 여러분, 김성훈이가 누굽니까? 경호처 직원들을 윤석열 생일 파티에 동원하는 등 대통령이라는 공직이 아닌 윤석열 부부 개인에게 충성을 바쳐온 인물입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윤석열이 총을 쏠 수 없느냐라고 말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김성훈입니다. 네, 이거 경찰이 이런 진술을 확보했어요. 이제 탄핵 심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것입니다. 합법적인 영장 집행을 무력 충돌로 막으면서 이 정당한 법원 영장을 묵살하려 했던 위험한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을 구속을 안 시켜요? 아니, 윤석열은 구속시키면서 왜 김성훈은 구속을 안 시킵니까? 아니, 김성훈도 체포했으면서 구속 안 합니까? 윤석열처럼.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윤석열을 체포했어요. 근데 48시간 동안 수사하고 해서 돌려보냈다고 칩시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윤석열은 체포 즉시 구속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예측했고, 그것은 상식이었고 그대로 이행됐습니다. 근데 김성훈이는 체포가 됐는데 구속이 안 되고 풀려났어요. 여러분,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그리고 말이죠, 사실 윤석열이 체포된 그 시점에 김성훈이를 체포했어도 됐을 텐데 며칠 봐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렀는데 휴대전화 석 대나 있는데 한 대도 안 가져왔어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부터. 그런데도 봐줬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뭐 한마디로 검찰총장이 봐줬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 왜 나한테 묻습니까? 일선 검사한테 물어보세요. 이럴 수 있을까요? 이 정도 사안이면 대검에서 지침이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다면 등신이죠. 이름뿐인 검찰총장일 뿐이죠. 자, 심우정 검찰총장은요, 김건희 오빠와
휘문고등학교 81회 동창입니다. 1989년에 졸업했던 김진우, 김건희 오빠지요? 김건희는 명태균에게 이야기했던 무식하고 철없는 오빠가 자기 오빠 김진우라고 얘기했는데 좋습니다. 무식하고 철없는 오빠 김진우와 이 심우정이가 휘문고등학교 81회 동창입니다. 강남 8학군 중에서도 명문으로 꼽히는 휘문고등학교 커뮤니티는 교우회라는 이름으로 기수별 또 활동 근거지별로 매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구가 멸망해도 사라지지 않을 4개의 조직이 있다고 하죠. 일단 그 해병대 전우회, 그리고 고대 교우회, 그리고 호남 향후회였던가요? 하나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은 나머지 하나가 있다면 아마 휘문고 교우회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만큼 끈끈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심우정은 사실 김진우뿐만 아니라 윤석열과도 신뢰관계가 두터웠는데요. 법무부 기조실장으로 있으면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밑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 배제 결정을 반발했던 고위급 간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와, 윤석열이가 야, 심우정이 너 우정이 있는데 이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자, 윤석열이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한 이후에도 심우정이는 서울 동부지검장을 맡았습니다. 동부지검장을 맡을 때 그 검찰 특활비로 연말에 떡값을 나눠준 그 인간 아닙니까? 심우정이가. 윤석열이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으로 있으면서 그 시기에 허드렛 일을 도맡아 처리하면서 윤석열에게 신임을 받았던 인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자, 심우정이한테 누군가가 김건희 옆에 사람이 없으면 안 되니까 김성훈이 이광우 풀어줘 이렇게 요구를 했고 심우정이가 여기에 화답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 윤석열은 이렇게 구속한 마당에 물론 검찰이 구속한 건 아니지만 지금 검찰은 한 열흘 공수처 수사 마치고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더 열심히 털 기세예요. 그런데 김건희에 대해서는 말이죠.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렇게 김건희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를 내렸듯 그 기조가 김건희에 대해서는 받들어 모시는 기조입니다. 김건희를 부르지 않습니다. 윤석열 머리 위에서 국정농단을 했던 상황 김건희 건들지도 못하고 있어요. 출국 금지하라고 했더니 우물쭈물해요. 국회에서. 윤석열에게는 배반을 때렸어도 김건희에게는 아직도 충성하는 기조입니다. 김건희 아버지가 된 최은순의 내연남 김충식은 윤석열이 체포된 날에도 세종호텔에서 막 줄 서서 사람들을 만났어요. 최은순하고 김진우는 지금 골프를 치러 다닌다고 하지요. 야, 세상에 윤석열이가 꺾였는데 아직도 이 집안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후로도 나의 권력은 계속될 것이라는 어떤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하긴 검찰이 이렇게 떠받들고 있으니 윤석열 하나 사라진 게 대수겠습니까? 그들이? 김건희와 그 측근은 여전히 안전한 현실이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김성훈의 혐의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이걸 주목해서라도 지금 심우정은 당장 구속영장 청구하라고 일선 검사에게 지시를 해야 합니다. 뭐 그 이전에 경호처장 인사권을 가진 최상목 대행 너도 말이야 김성훈이를 직위 해제해서 법치의 본보기를 세워야 하는 거야. 이제 5분 브리핑에도 나오겠지만 김성훈이가 속한 경호처 거기서는 직원이 수사를 받으면요 즉각 직무 배제합니다. 그게 상식이고 관행이었어요. 근데 왜 김성훈이는 이대로 둡니까? 김건희 아니고선 설명이 안 돼. 이게 이 나라가 지금 윤석열 탄핵시킨 거 맞습니까? 구속시킨 거 맞아요? 김건희는 멀쩡하고 이 현실이 매우 불편하고 분노가 침입니다. 성렬아, 어떻게 감옥 생활 어떠냐? 안녕하십니까. 궁금예금본 인사드립니다. 제 집은 이제 3평입니다. 저 풀은 420평짜리 한남동 공관촌, 그림 같은 한강뷰, 사랑하는 우리 집사람, 그리고 중화기로 나를 보고해주는 경호원들 수백 명과 살던 때가 어느덧 시발 아직 일주일도 안 됐구만요. 여기 있으니 시간 좆도 안 가래요. 그랬던 제가 하루아침에 텔레비전도 좆도 재미없는 교화방송에 딴 데 돌리면 내가 구속됐다고 시시덕거리는 뉴스. 시발 나의 스승님 힐러 배승희 이봉규 고성국은 어디로 가고 음식이라고는 어렸을 때에도 먹지 못했던 거지 같은 것들을 먹으라고 넣어주고 어제는 밥볶음이 나왔는데 밖에다 이게 다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소주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말 마포혁명은 이대로 물안개처럼 사라진 것입니까? 잡혀간 80명 말고 나를 구해줄 애국시민이 더는 없단 말입니까? 웃지마. 없으면 상여나. 하루빨리 그 80명이 풀려나서 다시 혁명을 일으킬 수 있도록 경찰서장 박달해. 임막. 그게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할 문제. 그게 오늘 헌법재판소에 나갈 예정입니다. 나가면 MB 형님처럼 한마디 하려고요. 다 아는 사람들이구먼. 여러분 아셨지요? 이번엔 헌법재판소입니다. 힘냅시다. 계엄령. 국가가 못하면 국민이 하면 됩니다. 여러분만 믿습니다. 실패하면 시궁창, 성공하면 신천지 아닙니까?